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한 가지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투자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살펴보시면 0.7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4,32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반부까지는 그래도 등락을 오고 가면서 박스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다시 연출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예금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명품 관련 종목들 유럽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도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미국의 7월 채용 공고 건수도 28개월 만에 최저치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또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금리 인상 프로세스가 조금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따라서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살펴보시면 1.52%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1.52% 오른 81.3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이렇게 80달러 선 웃도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장 막판에 가서 잠시 주춤했다가 또 한번 탄력 받아 나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허리케인에 대한 이슈인데요.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북상을 한다. 따라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렇게 원유 가격도 연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85%, S&P 500은 1.45, 나스닥은 1.74,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1.4%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미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진 점이 오늘 시장의 호재였는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마지막 FOMC인 12월 회의에서 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된 가능성이 전일 39%에서 오늘은 52%로 높아졌고 반면 지금보다 약 0.25%포인트가 높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루 사이에 47에서 39%로 하락한 수준입니다. 한편 오늘 금요일 개장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역시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8월 신규 고용이 7월보다 12,000명이 적은 17만 5천 명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3.6%,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12%, 달러 인덱스는 0.6%가 하락했고 미국 워싱턴 DC 재판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그레이스케일사의 비트코인 ETF 전환 요청 거부가 불합리했다면서 결국 승인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로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7.5% 이상 급등하는 등 가상화폐의 전반에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시장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변동성 지수 VIX는 4% 넘게 하락하면서 최근에 급락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중국 기반 이커머스 업체 핀듀오듀오 홀딩스는 15%의 급등세를 보였고 증권사 시티그룹의 매수 추천으로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는 각각 3.3%와
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지난 7월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전달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하락세를 보여준 데 따라 오늘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7월 채용 건수와 이직 건수는 각각 580만 건과 550만 건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같은 기간 퇴직자는 350만 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해고자는 160만 명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7월 중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는 882만 7천 건으로 전달보다 33만 8천 건이 감소해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고금리 여파를 흡수하면서 강했던 노동시장 역시 서서히 식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분야의 채용 공고가 19만 8천 건 감소한 것을 비롯해 의료 및 사회 지원에서 13만 건, 교육을 제외한 주정부직은 6만 7천 건, 주정부의 교육직도 6만 2천 건이 감소했으며 반면 IT 분야에서는 10만 1천 건이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년 초나 중순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향후 단기적인 사업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현직 직원이 익명으로 회사를 평가하는 웹사이트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올해 초 경기 부진과 해고가 겹치면서 글래스도어 직원 신뢰지수인 GECI가 지난 7월 중 47.6%를 기록해 1년 전에 53.4%보다 5.8%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지수는 향후 6개월간 고용주의 사업 수행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직원들의 비율을 집계한 것으로 지난 2016년 시작됐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고 글래스도어 측은 이 지수와 관련해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직원들의 관점에서 본 수백만 건의 직원 리뷰를 통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리치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2, 4분기 주당 조정 순이익은 1달러 22센트, 매출은 9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1달러 06센트와 매출 95억 2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회사 측은 고객들이 가전제품과 홈시어터 그리고 휴대폰을 덜 구매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6.2%가 감소했던 반면 게임 시스템은 분기 판매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올 한해 매출 예상치를 하향 제시한 반면 손익 예상치는 소폭 높여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소비자 가전 산업이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 및 교체 주기와 기술 혁신의 정상화에 힘입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3.8%가 상승해 76달러 9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8월 민간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9만 5천 건이며 이어 상무부의 2,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2.4%의 성장입니다. 또한 모기지 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의 7월 잠정주택 매매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이어지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일스포스를 시작으로 C3AI,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빅토리아스 시크릿, 옥타 잉크, 브라운 포맨, 추리 잉크, 차지 포인트, 콘스 잉크, 쿠퍼 컴퍼니스, 파이브 빌로우, 메서 크래프트, 패터슨 컴퍼니, 비바 시스템스, 피오 스트리지, 그리고 센티넬 원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기는 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종가는 2,552포인트에 형성을 하면서 2,550포인트 선까지 회복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업종별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들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내에서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2.33% 올랐고요. 11만 8,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와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셋업체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셋업체들 보면 전반적으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0.18%, 삼성 SDI가 0.5%, LG화학이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3% 넘게 밀려났습니다. 45만 5천 원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도 1%에서 4%대까지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이제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에서 현대차가 0.7% 올랐고요. 기아의 경우 2% 넘게 올랐습니다. 기아는 2.4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다 상승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이버가 2% 넘게 올랐고요. 2.11%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1.25% 오른 가운데 나머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서비스 sek터 괜찮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매수세가 이쪽으로도 유입이 되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약바이오주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칩니다. 셀트리온이 2.15%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결국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916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1,500억 원 넘게 차익 매물을 출회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특히나 어제 코스닥에서는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매도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함께 매수하는 모습으로 끝냈다는 점, 그리고 장 중반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출회했다는 점도 수급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업종별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번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가 2.71%,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4.06%로 낙폭이 상당히 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승할 만한 여력을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에서 투자 심리가 냉랭해지는 분위기였고요. 따라서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이렇게 2%에서 4%대 낙폭을 키웠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HN까지도 2.95% 조정받으며 거래를 마쳤고요. LNF 같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보시면 0.4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 섹터 한번 볼까요? 제약 섹터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어제 제약 바이오주들 관심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 HLB 2.24%, 셀트리온도 3.36%, 삼천당 제약도 개별적인 호재 이슈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휴젤도 2.55%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빨간불 켜냈고요.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리노공업이 2.25% 올랐고요. 이오테크닉스 2.39%, 주성 엔지니어링도 2.02% 오른 가운데 ISC도 4.27% 올랐습니다. 동진세미캠까지도 1.19%, 하나마이크론도 이렇게 3%가량 올라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큼직큼직한 섹터 내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특징주로 엮어서 테마 움직임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할 것 없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거래량도 많이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그 이슈부터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내년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024년에 5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까지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과 로봇, 양자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능형 인공지능 AI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음 AI가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뷰노의 경우에도 24.01% 올랐습니다. 셀바스 AI가 11.88%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 나타낸 가운데 코난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5.12% 올랐고요. 스맥의 경우에도 16.61%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AI주들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게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리고 삼성 쪽에서 이 마음 AI를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협력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AI 관련 종목 내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 상승 속에서 하반기에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 성장 전망 그리고 주요 제품이 미국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몰리게 되면서 24% 넘게 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챗 GPT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 오픈 AI가 이 기업용 챗봇인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AI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AI와 접목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있는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든지 교육 관련 종목들 어제 흐름이 좋았습니다. 온라인 교육 섹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능률이 22.03% 올랐고요. 비상교육도 11.55% 오르는 등 보시면 이 전반적인 교육 섹터 내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테마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웅진 싱크빅도 4.0252%, 아이비 김영이 5.36%, 아이스크림 에듀도 5.64% 올랐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도 최근의 흐름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종목으로 꿈비가 있습니다. 19.35%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렇게 저출산주들은 저출산 정책 발표에 따라서 기대감이 유입되며 이렇게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 발표를 했고 그 안에서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엔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제로투세븐도 5.14% 올랐고요. 유엔젤 같은 경우에도 3.71%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도 2.46% 오른 3,33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안 정보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보완주 테마 종목들이 오른 것은 이 국내 연구진이 삼각격자 구조 자성 물질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지면서 또 보안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한국 정보 인증이 29.95%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 보안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모멘텀과 함께 국내 연구진이 이렇게 양자 상태를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불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즈랩 같은 경우에도 24.03% 올랐는데 정부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 속에 이 보안주들 테마가 오르면서 함께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사이버원도 19.51% 올랐습니다. 또 CQ센의 경우에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CQ센도 한국정보 인증과 마찬가지로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여기에 그 삼각격자 구조 자석 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나타낸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